안녕하세요. 빤빤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나스닥이 완전 꼬꾸라지는 아주 기묘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껏 구가해왔던 미국 주식시장의 대로는 거의 거칠 것 없는 하이웨이였는데 갑작스러운 병고가 닥친 건가요? 이렇게까지 주저앉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동안 랠리를 주도해왔던 반도체주에서 완전히 물을 먹어버린 완연한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나스닥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자금을 땡겼다가 한 번에 파토를 낼 수 있는, 주식시장이야 언제나 이런 위험은 있지만 특히 올해 하반기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로 가면서 이런 굴곡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제 금융환경은 일정한 법칙과 그래프로 가는 게 아니라 파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도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불안정성이라는 변수를 죄다 폭풍처럼 몰고 올 수 있는 대변곡점을 그냥 스케치북에 밑그림을 그려 놓기만 해도 시장은 알아서 긴다고 해야죠. 그 밑그림 따라서 열심히 채색을 하는 겁니다. 피카소 그림처럼 완전히 이전의 시장 모습은 해체되고 분열되면서 재편이 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얘기죠. 이걸 그대로 반증이라도 하듯이 어제 반도체주가 그냥 떡실신하듯이 내리꽂히는 폭락 양상을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7%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AMD 역시도 10% 이상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이걸 똘똘 말아서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상장지수 펀드 ETF 역시도 7% 이상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추풍낙엽이 흩날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게다가 요즘 대세라고 불리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 미국의 대표적인 업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6% 이상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탈리아 종마처럼 달리던 반도체 주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굴곡진 하향세를 보였던 이유, 아주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냥 카운트 펀치가 되어버린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대만 TSMC, 삼성을 추월해서 거의 독야청청 반도체 업계에서 엔비디아와의 연합전선을 펴면서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가 대만 TSMC에 대한 세제 지원,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을 위한 외국 기업의 세제 지원, 더 나아가서 천문학적인 지원금까지 쏴주면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데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정책을 고수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걸 줄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아예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생각도 밝혔다는 얘기죠. 게다가 대만에 대한 방위비 증액도 추진하겠다는 말도 했는데 이 한마디가 그냥 거의 나스닥 시장에서 반도체 주가를 끌어내리는 직격탄을 날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반도체주가 랠리를 이어온 분위기를 단 한마디의 말로 바꿔버리는 정말 엄청난 파괴력의 키워드가 된 건데 바로 나스닥 시장이 그냥 그대로 흡수를 해버린 거죠. 게다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견제를 본격적으로 해나가면서 실행으로 옮겨가는 단계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반도체 수출까지도 타이트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이 플랜까지 등장하면서 거의 반도체 기술주들은 비명을 지르는 간밤의 최고 악몽이 시작이 되었다는 건데 거의 금융 대란에 가까울 정도로 잘 나가던 반도체 기술주들은 그냥 그대로 멱살이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외국 기업을 미국 자국 내로 유치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에 오버슈팅한 천문학적 돈들, 결국엔 그 돈들이 죄다 대만으로, 한국으로 흘러 들어갈 거라는 배수로가 이 미국으로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이 속해 있는 자국 쪽으로 뚫릴 게 뻔해서 아예 자금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처음부터 꽉 막아버리겠다는 차단책이 아주 강하게 드라이버를 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바이든 정부도 예외가 아니죠.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가 중국 수출 경로를 추가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대거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무조건 중국을 중심에 두고 인풋과 아웃풋이 안 되도록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월가도 제일 찝찝해하는 것이 심리.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모든 주가의 궤적을 잡아먹을 수 있는 먹개비, 월가 공포지수. 이 지표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로서 표현이 되는데 14%까지 껑충 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보였던 미국 나스닥, 그것도 외국 주식시장도 아니야. 자국입니다. 근데 시장 질서대로 가자면 그냥 그렇게 미친 듯이 올랐던 궤적대로 가야 하는데 모든 예상 전망치가 랠리를 이루는 쪽으로 또 기울어졌었고요. 근데 그냥 파격적인 날이 쏟아지면서 그냥 시장이 휘청이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라는 것도 이젠 지표와 그래프로 설명이 안 되는 예상치라는 게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만한 데이터 자료들 뿐이고, 그 모든 지수들을 한 번에 그것도 동시간대로 일거에 재편시킬 강력한 마스터 플랜을 가진 파워가 등장하게 되면 시장은 이렇게 일순간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트럼프의 등장은 아마도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금융 환경을 만들어낼 가능성 아주 높게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안전자산이라는 게 거의 그 파이가 계속해서 축소가 된다는 뜻이고요. 동시에 그 자산을 이루는 부채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안전파는 거의 기초가 다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될 거란 뜻입니다. 어제도 금융시장의 가장 기대 심리를 선반영하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선을 딱 그어버리는 발언이 쏟아지면서 일고의 모든 금융시장이 기우뚱할 수밖에 없었죠.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흔들린 것도 이번 금리 부분에 대한 발언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 강력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 한국 부동산은 전형적인 부채 위에 서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죠. 새벽에 터진 금융대란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가던 영원할 것 같이 보였던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깨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한국 자산시장의 대표주자, 부동산 시장 역시도 그냥 속절없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기가 너무도 빨리 왔다는 거예요. 새벽에 터진 금융 상황이 우리에게 선제지표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랠리를 이루면서 달릴 수 있는 완연한 수익률의 첨탑도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변동성의 요인이 단지 아주 다양화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딱 단일화된 조직과 사람들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게 더욱더 큰 대변화의 요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2024년 연말 지나면서 2025년이 되면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자산시장의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조짐 이제 7월 지나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죠. 지금 6월 거래량이 7,000건에 육박할 거라는 뽐뿌질이 계속되고 있는데 6,688건. 이 정도 추세면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7,000건까지 갈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해 보이지만 급격하게 보였던 증가세는 이후로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속도를 내는 탄력성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이건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는다는 것 자체가 전체 집값의 상향 등을 쌍라이트로 킬 수 있다는 것도 이와 동반한 매물 추세가 좀 받쳐줘야 되는 건데 뭔가 깨림직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매물은 그냥 그대로 7만 건까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어프하고 수면 위로 8만 건 이상을 치고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리 서울 집값이 오른다 손 치더라도 태풍이 아니라 미풍이라는 얘기. 그냥 그때그때 대출을 받아서 돌격 앞으로라는 깃발을 든 급해진 마음 추스를 틈도 없이 달리고 있는 이 젊은 층들의 특례 대출 수혜, 그 수요들이 거래 동선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솔직히 돌아가는 판단이 보면 이거 지금 집을 급하게 샀다가는 고점에 물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들고 있고요. 올린 집값 사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는 요지부동. 오히려 고금리 상황이 기저에 기초속이 돼서 다시 거기에서부터 밟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져가는데 누가 무리를 하겠냐고. 게다가 이런 추세가 꺾일 분위기 이어지면서 초반에 우리가 금융대란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새벽에 나스닥 폭락을 통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장의 예상과 전망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한 방에 완전히 재편이 될 기세로 가고 있는데 올드한 한국 집값의 추세가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의 기대를 가둘 수 있는 가둘이 안전자산이 될 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딱
그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연준이 9월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둘러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 딱 무르익었을 때 트럼프가 브레이크 딱 밟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하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 말을 또 집권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할 계획이어서 막아섰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해석도 너무 자기 주관적이라서 아니 인하가 유리하다면 굳이 뭐 미룰 일이 있어요. 당장 지금 내리라고 하지. 시장의 유연성을 위해서 뭔가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보이는 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리를 강하게 밀고 나갈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재정 확대. 이로 인한 인플레 유발. 무엇으로 잡을래? 금리밖에 없다는 얘기죠. 금리를 지금 수준에서 최소한 유지시켜 놓고 물가 안전판을 최대한 벌어지지 않게 놔두면서 엄청난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강달러의 파워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겠다는 플랜입니다. 결국 그레이트 아메리카는 자국의 자가발전기 회전판 제대로 돌려서 극강의 파워로 금융시장을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의지. 위안화, 엔화가 어제 살짝 오른 것도 얘네들이 너무 환율 자체를 낮게 가져가니까 당연히 뭐 수출품이 저가 공세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머물다 보니까 미국 내 제품이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는 거라. 트럼프는 이것까지 신경을 씁니다. 그만큼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순위라는 거고 이렇게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금리시장 흔들, 주식시장 폭락, 환율시장 반등 결국 대변화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한국 부동산 시장이 정말 우려스러운 건 이런 변동성에 가장 취약한 부채라는 고리가 너무너무 길고 단단해서 한 번만 살짝 당겨버리면 연쇄적으로 좌충우돌할 가능성 높아서 지금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서 서울 집값이 매주 오른다는 시그널이 얼마나 신기루에 가까운 자산시장의 위험을 높이고 있는지 정말 조심해서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지금 금융당국과 은행 그리고 내수 쪽에서는 뭐 완전히 다른 결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출 완화 쪽으로 문을 열어주던 금융당국도 6월에 6조 원 이상 늘어난 가계빚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것도 주담대만 이렇게 증가 추세였는데 당연히 시중은행 대출 창구 쪼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러다 정말 사달이 날 수 있다는 위기감 드는 거죠. 게다가 내수 쪽은 뭐 회복 진전이 거의 없는 갈수록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 명 육박하고 있네요. 이거 당연히 주담대와 연결고리가 깊죠. 소비지출 영순위가 빚 갚는 건데 어떻게 정상적인 소비가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내수 부진 쭉 이어질 거고 자영업자, 또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이 폐업하는 수순까지 오게 된 건 결국 이건 그렇게 부동산 쪽으로 몰빵했던 기대 자산까지도 무너뜨리는 엄청난 후폭풍으로 다가올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조심조심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크래커죠. 새벽에 터진 엄청난 금융대란, 나스닥이 이렇게 폭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금융시장 역시도 상수보다는 변수가 작용하는 힘이 크고 결국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의 마스터 플랜이 가동되기 시작. 한국 집값은 태풍 앞에 촛불입니다. 국내 악재들까지도 터져나와서 가장 큰 건 부채 문제. 이게 내수까지 잡아먹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여파는 마지막까지 지고 있는 집값에까지 영향을 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